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짜란! 안녕하세요. 대깨문 유튜버 제이비입니다. 조국. 이건 놀랍게도 세 번째 조국 영상입니다. 버닝썬 영상도 4, 5개 찍었어요. 영상 찍고 편집하는 도중에 상황이 급변해서 대본 다시 쓰고 자료 다시 찾고 영상 다시 찍고 편집하는데 또 새로운 인물 등장. 그래서 대본 다시 쓰고 자료 다시 찾고 영상 다시 찍고 이러다 보니까 한 2주 지났는데 완성된 결과물은 없고 자료 준비한 게 아까워서 접기는 싫고 존버하다 보니 한 달. 아직도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인데 보는 사람들이 지쳤다 이거죠. 소위 떡밥이 쉬었다. 근데 저는 한 달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올리긴 너무 뒷북이고 타이밍을 놓친 거죠. 멘탈 나가죠? 조국도 비슷합니다. 며칠 전에 올린 면도 영상이 8월에 찍은 거예요. 그 전에 찍은 조국 영상이 있었는데 청문회 전에 완성이 안 됐어요. 제 방식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슈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늦었지만 조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조국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된 지 한참인데 아직도 뜨겁죠? 뜨겁다고 해주세요. 뜨거운 쉰 떡밥. 5촌의 와이프에 뭐 말이 많습니다. 청문회 때도 뭐 별게 다 튀어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건 조국이 나름 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고 법 잘 알이라는 거죠. 아 진짜 법 잘 알아요. 그냥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은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조국 논란을 보면서 법잘알이라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뭐 깔 부분이 없죠.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딱 맞는 안성맞춤의 더 법무부 장관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인재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역시 문재인이다. 청문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새로울 건 없었어요. 이제는 청문회 트렌드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모범답안.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교과서죠. 문제는 이 청문회를 조국 측에서 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조국 측에서 하고 싶어서 빨리 청문회 하자고 요구해놓고 막상 청문회 하니까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아무리 그래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인데 조국이 바보 머저리도 아니고 분명 청문회 준비를 했을 텐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안 했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버러지 같은 놈이라는 건데 설마 정의를 입에 달고 살던 조국이 그럼 버러지 같은 놈이겠습니까? 그럼 버러지 같은 놈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냐고요.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예리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들이라 그런 의혹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라 예상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답변 준비를 안 했을 리는 없고 그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 깜이다 하고 선택한 사람의 정의무사라고 불릴 정도로 정의 타령하던 정의로운 사람인데 설마 청문회 대충 때우고 넘어가기만 하면 법무부 장관 되니까 국민이고 청문회고 그냥 무시하고 똥배짱을 부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죠. 어떤 다른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또 출제범위 파악 못해서 시험범위 잘못 공부하는 머저리 같은 실수를 조국이 했다는 건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끔 저지르는 일반인과의 생각 차이, 인식 차이에 따른 괴리감으로 인한 실수가 아닐까. 청문회 이전에 있던 논란들에 대해 준비도 없이 나와 주야장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만 외쳐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까? 어떤 질문을 예상했길래 거기에 올인을 해야 했을까? 궁금하죠? 언젠가 조국이 자서전이라도 쓰게 되면 이 청문회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자서전 팔아먹을 각을 봅니다. 역시 똑똑하다, 법잘알이다, 법무부 장관 깜이다. 사퇴할 생각 있냐니까 자기는 그냥 임명권자 말에 따르겠대요. 아주 교묘하게 법리적으로 모든 책임을 문재인에게 떠넘기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건 그냥 느낌일 뿐이겠죠. 조국은 정의로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청문회에서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딸 입시비리다 뭐다 하는데 자료도 남아있지도 않고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기도 애매하고 똑똑하다니까요. 법 잘 알. 딸 대학 가는데 아빠가 인맥 좀 쓰고 엄마가 위계 좀 부리고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러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그냥 있는 존재하는 전형을 이용하는 건데 말이죠.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가 더 많은 기회를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는 수시를 20개, 30개씩 씁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비가 부담돼서 고심하고 고심해서 한두 개 겨우 쓰는 학생도 있죠.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혜택을 입시에 활용하는 건 안 되겠죠. 예를 들자면 평범한 고등학생이 대학 교수와 논문을 공저하고 제일 저자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하는 게 정부에서 할 일이고요. 이 문제에 대한 조국의 태도가 좀 놀라웠습니다. 이건 특권층이 어떻게 계급을 세습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해오던 거라 문제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모든 학생이 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교육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망각할 정도로 당황했던 거죠. 그냥 입시 도와주고 합법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간의 가산점인데 이런 걸로도 트집을 잡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거죠. 탄탄대로만 걸어와서 자식에게 탄탄대로 물려주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던 사람인 겁니다. 우리들 개천에서 용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대 90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조국의 트윗인데요. 공무원 시험 가산점 0.5점의 목숨 거는 붕어, 가재, 개구리들 아등바등 하는 거 구름 위에서 용들 보시기에 불편하니까 그러지 말고 주제 파악하고 살아라.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들어라. 근데 수온 올라가면 가재, 붕어, 개구리 다 죽습니다. 조국이 법자랄인데 생물은 잘 모르나 봐요. 혹시 문과? 선민사상과 특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트윗입니다. 민중은 개돼지다, 나향호. 국민은 가재, 붕어, 개구리다, 조국. 뭐 다를 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설마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진 않을 테니까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재가 미국 가재라거나 아니면 용 되려고 용 쓰는 자기 딸에 대한 자조적인 연민이 담겼을 수도 있죠. 옛날엔 공직에 범법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공직 선출직들 보면 범법자는 거의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음주, 폭행, 성추행, 뇌물 이런 거 있으면 힘들잖아요. 깨끗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범법만 안 저질렀으면 되냐? 그게 아니죠. 이제 조금씩 도덕성도 요구할 만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범법자를 걸러내는 건 당연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범법자 공직 올라오는 거 안 돼! 여기까지는 왔단 말이죠. 여기서 만족하면 될까요? 이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범법 안 저지른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조국처럼 뭔가 자식에게 특혜를 줬다.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그러면 일단 잘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다음 후보는 범법도 안 저지르고 자식들도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특혜 없이 키운 놈이 나오겠죠. 그러면 정치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아 자식 특혜 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신경 쓰는 놈 나오겠죠.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자식들도 군대 다 보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놈들도 뭔가 하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커트하면서 기준을 한 칸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공직에 서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게 되는 거죠. 성인 군자라서 알아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공직에 서길 바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대한민국은 이미 동아시아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프리홍콩 한번 외쳐주고요.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해서 이정표로 남는 것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더욱더 엄격하고 깐깐한 잣대로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구축하여 추구해야 할 목적지가 되는 것은 더욱 자랑스러운 일이겠죠.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의 추태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이 만든 정권입니다. 국민들 열받게 한 일이 한둘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 정유라의 지분이 적진 않았죠. 부모도 실력이야! 그리고 결국 정유라 씨의 부모는 실력이 없어서 잡혀갔습니다. 과연 조국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조국 딸. 발전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길을 가로막는 교묘한 권력과 부의 세습이 조국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조국은 우리가 청산하고 넘어야 할 신흥적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수호? 조국 수호 주관하는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국 수호가 아닌 조국 수매로 슬로건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수매! 조국이 당연히 대한민국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법무부 장관 조국을 수호하자는 얘기 더라고요. 어쨌든 조국을 지키겠다는데 무엇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걸까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신흥적폐 청산을 추구하는 국민으로부터? 엥? 이거 완전 박근혜를 석방하라! 진정으로 조국 수매를 생각한다면 조국을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광장에서 조커 외치는 것보단 낫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를?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뭐였죠? 민정수석? 교수?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죠? 후보자. 후보자. 딸을 둔 아버지인데 후보자. 야, 너희 아버지 후보자
자라며 충격적이죠. 아니 뭐 이런 단어가 있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저 세 글자로 단어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합니까? 누가 봐도 노리고 만든 단어죠. 딸을 둔 아버지에게 그런 호칭을 붙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꼴을 두고 볼 리 없죠. 성인지 감수성 못 잃는 분이잖아요. 딸을 둔 아버지의 인권을 위한 고군분투를 폄하하지 맙시다. 비록 그게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페미니스트라면 조국 임명 지지합시다. 조국 딸 떡밥 하나에 구적패들 주제 파악 못하고 다 튀어나왔죠. 황교안 이현주는 탈커르세 단다고 삭발까지 했습니다. 철진한 정치인들이 살아보려고 관심 받으려고 똥물도 마다하는 행위는 치열하지만 내키진 않죠.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나? 나경원, 황교안, 이현주 이게 뭡니까? 답답합니다. 나경원 씨는 그 와중에 삭발도 안 해요. 뻘짓 그만하시고 빠른 삭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흥 적폐와 구적폐는 급이 달라요. 대한민국은 이미 구적폐를 딛고 넘어섰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고 그렇게 바뀐 정권도 끝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흥 적폐들이랑 싸울 타이밍인데 왜 자꾸 구적폐들이 끼어듭니까? 빡치게. 지금까지 대깨문 유튜버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